저 병원 다녀올게요. 다녀올 테니까 오늘 이호수 전문가랑 함께 진행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내일 다시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방금 좀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저희 소장님께서 오늘 병원에 진료가 좀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방송을 좀 하게 되었는데, 소장님만큼은 또 아니겠지만 질 높은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수순에 맞는 거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죠?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이제 거기 대체 공휴일로 인해 가지고 휴장이 되었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휴장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증시가 그 다른 시간대에 유럽 증시들, 유럽 주요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좀 소폭 상승 마감을 하긴 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폭 상승 마감을 한 게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거나 어떠한 기대감이 유입이 된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제 그냥 미국 증시,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도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나오는 추세였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언가가 새롭게 유입이 될 만한 기대감은 없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증시 상황에서 지금 기대감이 막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가장 우선순위로 모두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물가 사태를 잡기 위해서 결국 연준이 내다들고 글로벌적으로 뭐 아닌 국가들도 있지만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내들고 있는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건 알아요. 이제 금리 인상의 폭까지는 우리가 아직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연준의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이라거나 경제 지표들이 있겠죠. CPI, PPI, 국내 총생산인 GDP, 총생산률 등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현재 거시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 무역 수지는 어떤지, 경상 수지는 어떤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환율도 그렇고 채권 상황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는 게 주식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거시적으로 좀 다가가려면은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이제 미국 증시, 아시아권 증시, 중화권이나 일본권 증시, 유럽 증시 볼 내용이 있을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유가라던가 가스, 물가들, 각종 원자재의 가격,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증시의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만약에 GSE라는 종목이 있어요. GSE 고가 기준 18.18% 상승 마감을 하였고, 종가 기준으로 5.1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이 왜 튀는 종목이죠? GSE가 왜 튀는 종목이고 어떤 관련주인지 아시는 분들, 대부분 분들이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그럼 이 천연가스의 시세를 우리가 GSE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종목군만 한정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해서 천연가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증시의 분위기와 우리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고, 꼭 이게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원유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철강에 대한 내용, 각종 원자재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예상 체결 등록률 상위인데요. 이게 아직은 개장까지 한 12분가량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무조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하한가로 예상 체결이 걸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시는 분들 채팅 한번 적어주세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에 예상 체결이 걸려있는 게 많은 겁니까? 그죠, 반대매매.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하루당 일당 300억가량의 반대매매 수준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매매라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이제 미수를 신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매물들, 그 정리가 안 된 그런 매물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강제적으로 청산을 시키잖아요. 그런 매물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곡소리가 그만큼 많이 나고 있다.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긍정적인 내용으로 풀어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곡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고 증시를 떠나려는 사람이 많다. 공포심리가 사로잡혀 있다. 그만큼 과매도권이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주식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라고 생활비를 벌라고 아니면 뭐 적금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양한 내용으로 주식을 시작하실 텐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열에 7, 8은 그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게 지금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 비중도 같이 보이는데 올해 3월 17일부터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3개월로 받아가지고 3개월에는 지금 뭐 100억, 뭐 5%, 100억 3, 4%, 뭐 200억 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뭐 200억, 지금 4거래일째 연속으로 300억가량이 나와 있고 반대매매 비중이 10%가량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반대매매 비중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누군가가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하루하루겠지만 누군가가는 분명히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사이트냐고요? 이거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인데 네이버에 금융투자협회라고 치시면은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서비스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가셔서 이제 주식 부분에 증시자금 추이 있어요. 여기 가면 되게 다양한 거 보실 수 있어요. 반대매매 미수금에 대한 내용이나 뭐 증시 동향, 시황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겠죠. 그리고 뭐 신용에 대한 내용도 여기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0.02% 하락 출발 예상, 코스닥은 0.02% 상승, 양대 증시 모두 보합권 출발 예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증시 상황이 일단은 기관이 양대 시장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요. 지금은 증시를 바라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시선을 봤을 때 경계 심리를 이어서 공포 심리까지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증시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삼성전자의 현존 주가가 PER이 어떤 수준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가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증시의 가격, 밸류에이션 자체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증시 하락에 대한 공포 심리가 좀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먹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이제 침체다, 증시가 침체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이제 침체장의 바닥이라는 거는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좀 증시의 바닥을 섣불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분위기가 완화가 될 것이다. 돼야지 완화가 안 되면 안 되지. 그죠? 자, 계좌 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가장 고민을 하시는 거는 이 손실이 큰 종목들이 많잖아요. 마이너스 20%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0%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 종목이 몇 개가 있던 간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은 하락폭이 대부분 크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20% 이상인 것들이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쭉 갖고 있던 것들이라면 마이너스 20% 이상인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손쉽게 손절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은. 개인 투자자는 손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해요. 결국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불확실성이 가미가 돼 있는 상황인데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이미 내가 지금 내 핸드폰만 봐도 컴퓨터만 봐도 어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옛날처럼 뭐 전화를 해가지고 내 계좌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만 보면은 내 돈이 지금 얼마가 마이너스고 얼마가 하늘 위로 날아갔는지 그게 다 보이는 세상에서 손절을 쉽게 못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물타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다른 겁니다. 추가 매수라는 거는 내가 전략을 세워놓고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뭐 사람에 따라서 4차 얼마, 5차 얼마 그리고 모든 관점 내가 바라보고 있던 모든 시선이나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기대감과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점이 깨쳤을 때 손절을 하는 이 손절에 대한 내용도 있겠고 추가 매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물타기는 단순히 떨어졌으니까 야 물타야 돼 하고 물타는 그런 거겠지. 그렇게 전략적으로 다가간다고 했을 때 시작부터가 다른 건데 이 물타는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을 읽으려고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은 돈이든 뭐 예금에 묶여있던 적금에 묶여있던 돈이든 그런 이 현금들을 결국 증시로 가져와서 물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종목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종목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권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 뭐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 내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아유 이 잡주다 떨어지기만 하냐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5개면은 수익인 게 1개쯤 있을 수 있어요. 1개 정도는 수익권인 게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2개가 수익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는 종목이 아니라 계좌 관리로 봤을 때 자 수익권인 종목과 하락 중인 종목을 같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는 손실폭이 마이너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5%인데 뭘 정리하나요? 이것도 다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실력이 분명하게 다 다를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누군가가는 이 25%의 종목이 기대감이 없어. 답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마이너스 2%인 종목 이거 100% 올라갈 것 같은데 팔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하락주 25% 기대감이 없는 종목을 정리해야겠지.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5%지만 이거는 내가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간 거고 분명히 언젠가 부각받고 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야. 근데 마이너스 2%인 거는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안 나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인 걸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내 수익금으로 수익을 본 걸로 하락 중인 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리스크, 우리 마이너스에 대한 리스크를 살펴봤을 때 하나가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20% 혹은 마이너스 30% 이런 하락폭이 큰 종목들을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마이너스 20%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겠죠.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뭐 3%를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5%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10%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5%로 잡읍시다. 이게 근데 제가 아까도 그렇게 답 없이 흐른다고 했던 것들도 양봉은 나오잖아요. 우리가 5%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하락 속에서 5%가 올랐어. 만약에 5%가 오를 때마다 내가 산 비중에서 10%씩 파는 거야. 5%건 20%건 10%건 10%로 잡을게요. 일반적으로 10%를 파는 거야. 내가 100만원을 샀으면 10만원을 파는 거겠지. 근데 5%가 올라갔다고 해서 마이너스 20%였는데 분명히 손실이죠. 그러면은 내가 손실 본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뭐 만원이면 만원, 뭐 10만원이면 10만원. 내가 손실 본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쭉 떨어져요. 자 그리고 이 상승분을 반납을 했을 때 5% 결국 하락 추세니까 상승분을 반납을 했을 때 다시 내가 판 만큼 사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실은 조금 봤지만 내가 산 거 대비해서 10%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손실이 크진 않아요. 그런 와중에 내 평균 단가가 이만큼 내려갔죠. 하락에서 더 샀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락 추세 속에서 5%가 올라갑니다. 판 만큼 10% 또 팔아요. 그리고 손실 금액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하락 추세 속에서. 그러면 다시 하락 추세로 복귀가 되었을 때 판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또 그만큼 내려가 있겠죠. 또 5%가 튀었어. 그럼 또 10% 팔아. 그럼 또 떨어지지. 그럼 또 사.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결국 하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샀을 때보다는 평균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 때마다 팔았는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평균 단가가 떨어져 있고 하락 속에서 많이 샀다 보니까 본전 위에서 팔 수 있게 되는 날들이 오겠죠. 그럼 또 상승 속에서 우리가 손실분 금액 적어놨잖아요.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깜냥을 보면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봤을 때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평균 단가는 조정을 하고 있던 와중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추세가 전환이 된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점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할 만할 때가 있으면 참고하여라. 이해 잘 되시죠? 어렵게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이해 잘 되시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